혼자 살고 있는 이칠순 어르신은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을 둘러봐도 말 한마디 건넬 사람 하나 없고 냉장고엔 남은 반찬이 그대로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밥이라도 챙겨 먹고 동네 마트에 다녀올 힘은 있었는데 요즘은 왠지 귀찮고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니 자꾸 눕게 됩니다. 세수도 귀찮고 머리도 감기 싫고 옷도 하루 이틀 입다 보니 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입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전화도 점점 받기 싫어지고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키는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내 모습이었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점점 굳어가고 마음도 얼어붙는데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불안감은 커집니다. 혹시라도 욕실에서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밤에 자다가 심장이 멎으면 아침까지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두려움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밥 챙겨주고 씻겨주고 병원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 삶의 흐름을 살펴주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는 요양보호사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비용 부담 없이 하루에 몇 시간씩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심지어 어떤 경우엔 요양보호사가 주 5일 하루 4시간 이상씩 방문해도 본인 부담금은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건강할 때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일단 6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전화로도 가능하며 집으로 방문해서 평가도 해줍니다. 평가를 통과해서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늙고 힘이 빠지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런 상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식이 없거나 가까이 사는 친척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이미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신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분들이라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양보호사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나는 필요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은 그저 막연한 바람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대비하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지금 알아보시고 준비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요양보호사를 통해 삶이 바뀐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등급 판정을 잘 받기 위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정재순 어르신, 올해로 81세입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로 대퇴부골절을 당한 이후로 거의 집안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고 혼자서는 화장실 가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누워만 있던 어느 날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안내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받고 며칠 후 2등급 판정을 받았고 주 5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 조심스럽게 찾아온 요양보호사 김영자 씨는 작은 말부터 꺼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네요. 창문 좀 열까요? 그 말을 시작으로 정 어르신의 일상에 작은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겨주고 끓인 미역국을 함께 먹으며 웃고 매일 신문을 함께 읽고 손톱을 깎아주고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자 정 어르신은 서서히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다 낫진 않았지만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어르신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안 될 거야, 귀찮아서 신청 안 해 하며 이 제도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등급 판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옷을 스스로 입는지,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지, 약을 혼자 챙길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억지로라도 잘 보이게 하자고 하는 건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날만 씻고, 그날만 말짱한 척하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평소 사용 중인 복지기구나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노출하세요. 지팡이나 워커 없이 잠깐 걷는 걸 억지로 보여주는 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셋째, 보호자가 있는 경우 너무 지나치게 잘 도와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잘 케어해주고 있다고 판단되면 등급 판정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치매 증상이 있으면 꼭 언급하세요. 단순한 건망증과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거나 날짜나 장소를 헷갈려하는 경우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일상 중 낙상이나 실신, 혼란 등 위급했던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가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평가를 받는 날은 잘 보이려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오히려 평소보다 못한 날처럼 보여야 적절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방문은 물론이고 복지용구 구입, 목욕 서비스, 간호사 방문,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인지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중 누군가가 내게 와서 인사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는 시간. 그 시간 하나로도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건강한 여러분께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준비하세요.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면 자녀분들이 대신 챙겨주세요. 이 제도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찾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청해야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혼자 노후를 보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보내는 건 위험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그 위험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방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방문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식사 보조, 청소, 세수와 목욕, 복약 관리, 말벗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꼭 알아두셔야 할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이건 어린이집처럼 어르신이 아침에 보호센터로 나가 하루 종일 지내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센터에서는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체조, 미술활동, 노래교실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하루 종일 혼자 계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혼자 집에서 TV만 보다 하루를 보내는 것과 여러 사람과 함께 웃고 움직이며 지내는 하루는 삶의 질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서비스는 단기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며칠 동안 부모님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노인 요양시설에 1에서 2주 정도 단기로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식 입소가 아닌 단기 이용이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혈압, 혈당을 재고 복약 지도와 상처 소독 등 의료적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 방문인지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집으로 와서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기억력 훈련 등을 진행하며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복지용구도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로 보행기, 목욕의자, 침대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일상에 필요한 보조도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난간 하나만 있어도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욕실에 의자 하나만 있어도 씻는 게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 모든 혜택이 단 하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병 상태, 신체 기능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안팎이며 신청 후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등급은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등급은 주 5일, 하루 4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방문이 가능하며 3등급은 그보다 조금 줄어들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됩니다. 만약 처음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왔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상태가 나빠지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등급을 받아놓고도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시다면 그 이유를 꼭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귀찮아서, 낯선 사람이 오는 게 싫어서, 혹은 남한테 민폐 끼치기 싫다는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어르신을 위한 권리입니다.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게 민폐가 아니라 돌봄 없는 상태로 고립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자녀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사시더라도 이 서비스만 잘 활용하셔도 부모님이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제는 혼자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를 활용하면 누군가 매일 문을 두드리고 안부를 묻고 밥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노후를 외롭고 지치게 보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알아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